안녕하세요. 조달파워입니다. 자, 학교 장터를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방학 시즌에는 아무래도 학교 장터의 매출이 떨어질 것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장터를 이용을 해서 구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방학 시즌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저희 조달파워 카페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당신이 학교 장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비수기, 방학 시즌에는 무엇을 팔 것인가? 내가 지금 학교 장터를 부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소소하게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민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조달파워가 학교 장터만 올인을 하지 마라. 학교 장터를 시작으로 해서 좀 더 큰 시장인 나라 장터로 점진적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학교 장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잘 얘기를 들어보시고, 좀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장터에 보시면 우리는 대부분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면 1인 수의 견적 정보라는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내가 위탁을 해와서 이곳에 물건을 등록을 해 놓으면 학교 측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납품이 되는 구조. 바로 이 1인 수의 견적 정보. 이 부분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학교가 쉬는 방학 시즌에는 어느 부분에 그럼 집중을 하면 좋으냐? 바로 1인 수의 견적 요청, 그리고 2인 수의 안내 공고, 그리고 입찰. 이 세 가지 영역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학교 장터 시스템 안에서도 접근하시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포인트는 학교 장터가 아니라 바로 나라 장터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학교 장터는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전혀 나라 장터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왜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학교 장터는 이렇게 잘 하시는데 왜 나라 장터는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아, 나라 장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규모가 또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학교 장터에 비해서 나라 장터가 규모도 엄청 더 크고요.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나라 장터와 학교 장터가 결국엔 입찰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성되어 있는 화면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인 수의 견적 요청은 주로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내에서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비교 견적 느낌으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견적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인 수의 견적 요청은 학교 장터에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학교 장터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인 수의 안내 공고와 입찰, 이 부분은 결국엔 나라 장터에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학교 장터에서 업무를 보시는 그 선생님들도 1인 수의 견적 요청은 학교 장터를 이용을 많이 하고요. 2인 수의 안내 공고와 입찰 부분은 결국엔 나라 장터를 통해서 발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나라장터에서 보면 입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입찰 공고 목록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공고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초등학교라고만 검색을 해서 한번 검색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뭐 물품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공사 부분이 아마 발주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기간인 그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라장터에서 좀 공사 쪽으로 발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학교 장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1년을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이클을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장터라는 곳에서 한번 이 공고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그러네,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이런 공사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물품도 구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시면서 좀 더 내가 학교 장터에서 뭔가를 더 팔 수 있는 그런 팁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나라장터에서도 공고를 한번 많이 검색을 해보셔라. 그러면 학교가 어떤 사이클, 어떤 타이밍에 이런 물품, 이런 서비스를 좀 공급받고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이미 학교장터나 에서 이제 발주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나라장터에서 발주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념품으로 제가 공고 검색을 좀 해볼게요. 그래 보면 꼭 학교와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관련돼 있는 입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시즌 또는 시즌 중이라도 어차피 학교 장터 플러스 나라 장터 개념으로 입찰은 같이 참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기회를 높여가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저희 조달파워 카페 와 보시면 당신이 학교 장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시즌 중에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제가 작성해 놓은 글을 읽어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이 조달파워 카페에서 질문 남기시면 조달파워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